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이석기 의원은 민족사적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현 정권을 타도하자고 독려했다. 아로 모임에서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음모에 가담하려고 했다. 내란 실행에 합의가 있었다. 네, 어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 12부 선고공판에서 이런 내용의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이석기 의원이 간첩질을 했고 정권 그리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진보당 이상규 의원과 함께 어제 판결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상규입니다. 예. 일단 어제 이석기 의원 징역 12년 그리고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다른 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에서 4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2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작지만 중형임에 틀림이 없는데요. 일단 진보당의 좀 분위기 그리고 어제 판결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진행, 이 법리와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예.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단순한 분위기 정도가 아니라 아로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이 재판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변호인단에서 변론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재판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서 판결문에 아로의 실체를 인정하는 이런 판결문을 썼는지.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재판부가 쓴 판결문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예. 그 판결문을 보도한 언론의 그 제목을 보면 판결문 절반 공소장 재인용했다. 그리고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 이렇게 받아들일 걸로 이 의원님은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예상 못했고요. 예. 이 재판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전혀 지금 이제 다른 건데요.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 중에 채택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예. 재판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는 별로 많지 않다. 공소 사실과 무관한 증거는 검찰 스스로 철회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이 스스로 처리한 것이 38건이 넘고요. 채택되지 않은 것도 116건. 이게 이제 최종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이런 정도였거든요. 예. 그리고 아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그거는 여기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배척을 했는데 변론 준비 안 하셔도 된다고. 근데 판결문에는 오히려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적동조라고 그렇게 판시를 했단 말이죠. 예. 이 재판부가 상식이 있고 일관성이 있다면 이렇게 했을 수가 없죠. 이거는 뭔가 전혀 다른 상식과 법리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판결문이 쓰여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한마디로 좀 정치적 판결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정치적 판결인 거고요. 정확하게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꿰어 맞춘 판결문입니다. 예.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이른바 프락치로 지목한 인물이죠. 이모 씨의 법정 진술이 이번 재판의 좀 핵심 증거였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요. 이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원의 판단은 이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법원은 그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예. 법정에서는 제보자의 여러 가지 진술이 오락가락 했거든요. 오락가락 한 것에 대해서 재판부도 좀 어이없어 했었어요. 예, 재판 과정에서요. 그럼요, 예. 지금 이제 명칭에 대해서 전부 다 아로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보자가 처음에 진술할 때는, 진술 조서에는 그건 내일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아로라고 이게 바뀌어진 거죠. 그리고 처음 진술 조서를 쓸 때는 이
이 내일회에 강령은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나중에 이제 3대 강령이 있는 걸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총책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석기 의원을 거론할 때도 이석기 의원이 확실하다가 아니라 이석기 의원으로 추정된다. 이렇게만 얘기한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 뭐 재판정 분위기는 이거 뭐 바뀌어도 너무 바뀌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제보자가 법정에서 자기가 조사를 받을 때는 이걸 내란 음모로 한다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다. 나중에 언론 기사를 통해서야 이 사건이 내란 음모 사건이구나 하는 거를 나중에 알았다. 이건 좀 무리한 것 같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본인은 이제 제보를 할 때는 뭐 국가보안법 위반 정도로 처리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뭐 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게 내란 음모 사건이다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그거는 결국은 7월 달부터 8월 달에 국정원 그 댓글 국정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비난 여론이 들끓었단 말이죠.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사안 정도로는 그 효과가 약하다. 더 큰 이런 그 국민적 이 충격을 주려면 내란 음모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과정에서 바뀐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재판 과정의 그 재판부의 어떤 주장이라든가 판단과 달리 최종 선고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고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결국 법원이 좀 부실했던 검찰 수사를 막판에 다 커버해줬다 한마디로 이렇게 좀 보시는가요? 그렇죠. 법원의 이번 판결문은요. 검찰의 공소 요지를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공소에도 없었던 내용들을 한 발 더 나가서 그냥 인정해버린 거거든요. 예. 대표적인 사례가 처음에 얘기했던 아로인 거고요. 두 번째 사례가 북과의 연계인데 마지막 검찰이 그 최후 그 진술을 할 때 검찰 측 진술에 검찰 구형할 때의 진술은 북과의 연계는 증거가 없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였거든요. 그 증거가 없다고 검찰이 스스로 시인한 것도 인정해버린 겁니다. 이건 증거주의에 대한 명백한 침해거든요. 그 법원 스스로가 증거주의 공판주의를 무너뜨린 그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례입니다. 예. 법원이 판단한 부분 중에 그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 혐의와 관련해서 음모 실행의 능력이나 현실성에 관한 그런 판단도 혹시 했습니까? 내란 음모를 유죄로 한다면 예. 내란 음모의 주체, 내란 음모의 그 현전 위험성, 실행 가능성 이것을 전부 다 판시를 원래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대한 판시가 없습니다. 그냥 내란 음모에 대해서 유죄라고만 그 하고 있을 뿐, 그렇게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근거로서 뭐 내란 음모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모의했다, 이러한 실행 계획서가 있었다, 뭐 이들이 몇 번 만났다,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 이번 판결이 말씀하신 대로 앞서 정당 해산 심판에 좀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판결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청구가 지금 이루어져서 진행 중인 이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여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영향을 미칠 거고요. 예. 이 판결문은 저희가 그 현재로 판단해 보면 그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꿰어 맞춘 판결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재판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아로를 얘기했을까? 예. 검찰이 기소조차 못하는 건데도 이것은 전부 다 정당해산 심판 청구의 주요한 쟁점이자 공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재밌는 건요. 그 이 내란 음모 사건에서 그 검찰이 주되게 문제가 삼은 것과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서 문제가 삼은 것이 상반된다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번 내란 음모 사건에서 검찰은 이 아로와 통합진보당을 분리해서 봤어요. 이 아로는 통합진보당이 아니다. 이거는 또 다른 지하혁명 조직이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서 법무부는 아로가 곧 진보당이다. 이들은 동일한 실체다. 이렇게 주장이 바뀝니다. 예. 그리고 내란 음모 사건에서는 그 대남혁명론에 입각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목적으로 했다. 그렇게 나오는 데 비해서 이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서는 진보당 강령에 나와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문제다. 이렇게 또 바꿉니다. 따라서 이 내란 음모 사건과 그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각각의 내용이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예. 각각을 유죄로 만들어서 그 다음 단계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짜맞춘 그런 전체 설계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 뭐 당연히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한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지요? 예, 그럴 뭐 가능성이 당연히 있고요. 예. 이거는 뭐 이거 이제 대한민국의 삼심제라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거에 비춰봐도 그러니까 법적 상식에도 너무나 어긋난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 헌재가 진행해야 될 심리를 지금 1심 판결 이전에 진행을 하면서 그 헌재의 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1심 판결을 꿰어 맞춘 이건 전형적인 글쎄요, 이거를 그냥 정치재판이라고 하는 표현조차도 저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법원 스스로가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성,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어처구니 없는 사례입니다. 예.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서 그 피고인들 뭐 당연히 항소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통합진보당 내부에서도 항소와 관련된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예, 항소는 당연히 할 거고요. 그 2심에 가서는 워낙 이번 판결문이 부실하고 그 증거에 입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그런 대목들을 하나하나 다 밝혀낼 거고요. 예. 동시에 이거를 정당해상 심판 청구에 그대로 인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예. 항소를 하게 되면 이제 사건 심리는 서울 고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 고법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 항소심 전망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변호인이나 피고인 쪽에서 어떤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을 제시한다면 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또 1심 판결로 봤을 때 뭐 결과까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나뉘고 있던데요. 이 의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대로만 심리를 한다면 예. 저는 이 내란 음모 무죄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1심 판결 과정에서도 녹취록을 검찰 스스로 국정원이 갖고 온 녹취록을 272군데나 스스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거는 이제 700군데가 넘었던 거고요. 예.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확인만 되면 그리고 상식에 입각한 심리가 진행된다면 분명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판결 직후에 정치권의 반응을 보니까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특별히 민주당의 뭐 각성을 촉구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그 맞춰서 이상규 의원께서는 아마 이런 탄압들이 또 민주당도 비켜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예.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통합진보당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 정당해산 심판 청구,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있었던 그 비례 경선 관련해서 2,000명에 가까운 당원들에 대한 그 전면적인 소환 조사 이런 거를 쭉 놓고 보면 그 현 집권당이 새누리당이 안정적으로 영구 집권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야권 연대를 깨는 것이다. 예. 야권 연대 가장 약한 고리는 종북 색깔론을 씌워서 진보당을 구석으로 몰아넣으면 민주당도 연대 책임을 지워서 야당으로서의 정권 심판, 정권 비판 활동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속에서 진보당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따라서 지금은 진보당만 공격하는 것 같지만 곧 이어서 이것은 민주노총에 대해서 그 진보적 사회단체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똑같은 공세가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군요.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임박해서 6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새누리당 선거 승리의 가장 결정적 요인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박근혜라고 하는 인물이 갖고 있는 이 선거의 득표력에 의해서 전체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이 짜였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이제는 그 중심에 있던 그 박근혜라고 하는 인물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선거 전략을 짤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 대구 경북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확실하게 열세거나 또는 백중세인 이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잘못하면 그 대구 경북으로 축소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위기상이라는 거죠. 그럼 지방선거 돌파구가 뭐냐? 진보당을 정부로 몰고 야권이 연대하지 못하게, 이미 민주당도 그리고 안철수 신당도 야권 연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새누리당의 전략이 완전히 현재 휘말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중심에 이 종북몰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 네, 이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제 있었던 그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재판 1심 그 선고 결과와 관련해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